실에 집중된 사이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도 마지막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졸업반 진급을 위해서 어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당시 조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제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 눈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수사에게 집중을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오늘도 시험을 봤을 거고요. 이 의전원 진급 시험에 이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응시를 했다. 네. 좀 시점도 그렇고 아직 대학들이 뭐 본격적인 조치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입시와 관련된 개편안을 발표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촉발점이 된 게 결국 이제 조민 씨의 어떤 그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 이게 촉발돼서 결국 뭐 대학 입시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당일날 아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급 시험을 봤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지금 연거푸 낙제를 해서 지금 일단 유급된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제 4학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임상의학 종합평가 시험을 일정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일단 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결정하겠다는 게 아마 부산대학전문대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본인은 최소한으로 시험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또 유급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제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시험에 응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뭐 진급 시험을 보는 게 전혀 문제될 것 같고 불법은 아닙니다. 최준봉 교수님. 그런데 어제 이 조 전 장관 딸 일가 이 입시 비리로 촉발된 대입 개편안이 어제 발표되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심에 대해서는 좀 부글부글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의학전문대학원의 시험 날짜가 그 조민 씨가 결정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거기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연히 지금 이제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과 같은 날 발표가 되면서 뭐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민 씨 입장에서 당연히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시험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날짜가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근데 학교에서 이미 정해진 날짜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다만 이제 이 대입 제도 문제가 정시가 좀 확대되고 수시가 줄어드는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있었던 문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녀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입제도가 바뀐 건 분명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그 인사청문회나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사태가 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사회 지도층이 본인들의 자녀만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 부분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감찰 무마건, 청와대 하명수 사건 여러 가지 조 전 장관을 겨누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거 다 포함해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의 그 개인 개인이 지금 혐의하고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상 있었던 그 뭐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거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개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조사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텐데 저는 뭐 그 정경심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와 같이 뭐 공만 정황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기소를 한 상황이라서 정경심 교수가 이 소환에 저는 그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급시험, 의전은 진급시험에 응시한 오랜만입니다. 조 전 장관 딸 얘기 주목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이제는 외교안보 소식으로 뉴스탑 10 이어갑니다. 의사 되려 시험 치러 갔습니다. 누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말이죠. 자, 김민지 기자. 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민 씨가 무슨 시험 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요. 이 조민 씨가 임상의학 종합평가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3학년 때 치르는 이 종합평가에서는 일정 수준의 점수가 되지 못하면은 낙제 처리되고 2번 낙제됐을 땐 유급이 돼서 4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조 씨가 앞서서 연거푸 낙제점을 받아서 지난해 말 유급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은 4학년 졸업반이 되기 위한 삼수 도전인 셈인데요. 조민 씨는 과거에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학생이 아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네, 조민 씨가 의사 준비를 착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민 씨에 대해서. 그런데 대법원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선고가. 법원의 최종 판단 최소 1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확정되기 전에 의사 자격증을 조민 씨가 취득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그래픽 주시죠. 조국 가족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국 다된 조국 가족, 조국 전 장관, 조민 씨, 그리고 도 장관의 아들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검찰 조사받으면서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관계자 말하길 조국 가족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요. 수사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 피의자들의 권리니까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피의자 검찰에 수사받을 때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가장 핵심이 묵비권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저 경우에 저게 이제 피의자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볼 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되게 검사들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9시간 이렇게 다 대답 왔는데도 9시간 조사받았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나하나 모두 검사가 합니다. 어허. 그리고 대답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할 말이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래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씁니다. 이해 묵묵부답하다.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얘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다 이렇게 쓰고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다 써놔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재판에 이게 수사 기록이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판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전의 정이었고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해서 나중에 형량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검사가 이렇게 꼬박꼬박 쓰게 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안 나오는 정경심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 좀 받읍시다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했답니다. 구속 당일인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만 소환 조사에 응했는데요. 나머지 접견 횟수 쭉 보고 계십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 등 총 변호인 접견 총 다 해서 47차례 접견했는데 남편과는 17번, 조민과 2차례 화상면회, 변호인들과 28차례 면회. 글쎄요, 소환 조사 받은 것에 대비 접견 횟수는 무척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조금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갸우뚱하죠. 지금 접견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주 만나는데 검찰에서 지금 구속된 이후에 추가 조사할 게 있어서 소환을 하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치 이제 검찰 소환에 자기를 데려가려면 데려가봐라 안 나가겠다 이건데 이게 많이 사람들한테 연상되는 작용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서 소환했을 때 안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버티기로 지금 가려는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 국장이 말씀대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니까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 없지만 이게 과연 재판을 두고 이제 진실의 유무 관계를 갖다 다투겠다는 건데 과연 재판장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나중에 본인들이 다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말씀 중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과반이 있었고요. 한영외과에도 한 학년에 한 40명에서 한 10명 정도 그 학생들은 이과 수업 듣고 이과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등학교처럼 이과 문과가 그냥 있었군요. 그때는 이과반이 있었다. 그러면 네네. 이 국제반에서 이과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학생들 조민 씨 말고도 뭐 더 있었으니까 네, 그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문제 제기하는 거군요. 문제가 될 게 아니었죠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12년 전에 입시에 관한 이야기라 이 당시가 이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자 이러면서 학교 내신 이외에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던 해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수시를 이제 강화한다고 학사정원제 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정성적 평가들로 평가 방식들로 뽑는 전형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긴 했죠. 그 수시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비교과 그 스펙들을 쌓으려고 되게 많이들 했죠. 인턴십이라던가 체육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항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했다.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내신 외에도 더 스펙을 쌓으려고 외국어 시험도 많이 보고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 체육활동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들 준비를 했죠. 국제반 학생들은 그과의 스펙들을 이제 준비를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국내 대학을 가기도 하는군요. 외국 대학 입시 그 기간이 한국대 이제 수능 수시 기간이랑 이제 겹치지가 않으니까 외국 대학을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때 딱 한국 대학 수시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붙으면
한국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동시에 뭐 외국 대학도 있고 한국 대학도 저도 뭐 한국 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그 많은 보도 중에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이런 논문, 소논문에 참여하고 뭐 일저자에 오르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그런 소논문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그런 동문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말 그건 큰 문제다라고 얘기들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건 그때는 다들 그랬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 얘기를 하죠. 예. 당시 한영외고의 상황,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결론적으로 그 조민 씨의 고대 입학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특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대학 수준을 넘어가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의 방향성은 이런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의전원까지 갔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예요. 마침 대학 시절의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다닐 때는 되게 성적이 좋았거든요. 학점으로 따지자면은 저희 고대가 4.5점 만점인데 4.3 정도예요. 그거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되게 잘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에 특정 학생의 학생 성적을 저희가 묻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학업 성적은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대학 성적은 되게 우수한 학생이었죠. 대학 성적도 엉망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 이제 댓글들 볼 때마다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당사자가 억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터뷰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큰 논란이라 본인이 휘말릴까 봐. 어쨌든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출신 학교 한영외고 1년 후배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입시,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원 입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함께 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통해 사실관계는 어떤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의전원 동기 한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워낙 이 사안이 처음에서 쉽지 않은 인터뷰일 텐데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필기시험 없이 의전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특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보도가 초반에 됐는데 확인해보니까 부산대 의전원은 수시든 정시든 부산대 자체 필기시험이 아예 없는 거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네, 자체 필기시험은 없었죠. 그리고 그 필기시험은 아예 없고 수시든 정시든 대신 대학의 성적, 의학, 적성능력시험 미트, 영어 능력, 탭스, 서류평가, 면접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전형이 나와 있던데 의전원이 그렇게 자체 필기시험을 안 보는 건 부산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 필기시험은 대부분 잘 안 봅니까? 당시에 의전원 뽑는 것 자체가 그 미트인가 의학 능력 적성시험 검사로 거의 뽑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예. 다른 전에도 자체 필기시험이 없는 학교가 많았어요. 우리가 필기시험은 당연히 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의학 적성 능력 시험이라는 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의학 적성 능력 시험 미트라는 걸 봐야 하는데 일단 미트도 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실제로 미트는 다 봐야지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미트를 쳐야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를 쳐야 원서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건데 미트도 안 쳤다라고 보도돼서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자, 그럼 그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 2015년 1학년 1학기 그리고 2018년 3학년 2학기 유급을 두고서 이제 조민 학생이 학업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았어요. 이게 자격과 자질이 안 된다는 보도죠. 1학년 1학기 수업이면 보통 아주 쉬운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유급하는 거는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학년 1학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그게 전반적인 일반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생물학의 개념 자체를 한 학기에 다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급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되게 무서워해요. 아, 그렇군요. 보통 저는 대학원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대학 1학년 1학기는 교양 듣고 그냥 가벼운 건 줄 알았더니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많이 유급이 되는군요, 오히려. 네, 거기서 이제 꽤 많이 유급을 줬던 사례들도 있고. 1학년 1학기에 기초과목 하나를 F를 받으면 그러면 1학년을 다시 해야 돼요? 네, 다시 해야죠. 1학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있을 텐데 1학년 2학기가 소용이 없이 그러니까 2학기는 소용이 없고 1년 기다렸다가 1학기 다시 해야 된다.